ESG 경영, 다들 얘기하는데 왜 우리 회사는 돈만 쓰는 것 같고 성과는 안 나는 걸까요? 반면에 어떤 회사는 이걸로 엄청난 경쟁력을 만들기도 하죠. 그 차이, 바로 거버넌스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 그 명확한 청사진을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우리 회사 ESG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부서마다 딴소리하고 결국 남는 건 보고서뿐이지? 하는 느낌이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차이는요,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거버넌스, 그러니까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잘 짜여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ESG가 그냥 돈 새는 구멍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왜 그렇게 구조하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모델은 어떤 모습인지, 여기서 이사회와 경영진은 뭘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흔히 빠지는 함정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 구조가 전부인가? ESG가 왜 한두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지, 왜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탄소 배출량 데이터는 생산팀에 있죠? 공급망 인권 문제는 구매팀이 알고요. 또 투자자 공시 자료는 재무팀이 만듭니다. 이 부서들이 각자 자기 일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흩어진 점일 뿐이죠. 이걸 선으로 연결하고 의미 있는 그림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ESG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성과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담당자 한 명이 정말 열정적으로 밤새 일해도 다른 부서들이 움직여주지 않는 시스템이라면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거든요. 자, 그럼 그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요? 성공하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일종의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3단계의 거버넌스 모델인데요. 한번 자세히 보시죠. 바로 이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간단하죠? 맨 위 이사회에서 큰 방향을 딱 정해줍니다. 그럼 중간 경영진이 이걸 받아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고요. 마지막으로 현장의 실무 조직이 데이터를 모으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이 흐름이 물 흐르듯 이어져야 해요.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히면 뭐랄까 혈관이 막힌 것처럼 전체가 마비되는 겁니다. 그럼 피라미드 꼭대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모든 방향이 시작되는 곳, 바로 기업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입니다. 이들이 뭘 해야 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사회가 그냥 ESG 좋은 거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하는 응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회사의 방향키를 쥔 선장입니다. 선장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4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선순위 승인입니다. ESG라고 하면 할 일이 수백 가지잖아요. 그중에서 우리 회사는 올해 탄소 감축에 집중한다. 아니면 공급망 인권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딱 교통정리를 해주는 역할. 이게 이사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의무는 핵심 리스크 감독인데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좋은 일 하자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생존과 가치에 직결되는 위험들을 이사회가 직접 챙겨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유럽에 수출하는데 탄소 국경세, 씨빔 때문에 발목 잡히는 문제, 협력사에서 인권 문제가 터져서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상황, 아니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건 무슨 도덕교과서 얘기가 아니에요. 당장 회사 매출과 주가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말 이사회가 분기마다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해야 할 실제적인 위협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의무, 이게 어떻게 보면 활용 점정입니다. 바로 보상 연계. ESG 잘하자고 말만 하면 뭐 하겠어요. 임원들의 KPI, 그리고 연봉, 보너스에 ESG 성과를 직접 연결시켜야 합니다. 탄소 감축 목표 달성하면 보너스 더 드립니다. 이렇게요. 왜냐하면 결국 사람은 보상과 평가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 ESG는 영원히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사회가 나침반으로 북쪽으로 가자 하고 방향을 정해줬어요. 그럼 이제 그 방향으로 배를 힘차게 밀고 나갈 강력한 엔진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 엔진 역할을 CEO를 포함한 경영진이 하는 겁니다. 경영진의 일은 어디로가 아니라 어떻게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이사회가 던져준 탄소 30% 감축이라는 큰 목표를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KPI로 쪼개는 거죠. 그러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예를 들어 탄소 줄이려니 당장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데 어떡하지? 이런 딜레마를 풀고 조율해서
결국엔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엔진의 역할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이 시스템을 실제로 굴러가게 만들려면 팀을 어떻게 짜야 할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ESG 팀이 모든 걸 다 하는 해결사 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성공적인 모델을 보면요. ESG 팀은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요. 직접 비행기를 모는 게 아니라 각 부서라는 비행기들이 자기 항로를 잘 찾아가도록 데이터를 모아주고 소통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거죠. 실제 실행 책임은 각 현업 부서가 지는 거고요. 아, 우리는 작은 회사라 저런 거 못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 원칙은 회사 규모랑 상관없습니다. 거창한 위원회 같은 거 없어도 돼요. 그냥 이건 누가 총괄 책임지고 실무는 누가 리딩하고 데이터는 어디서 받고 최종 결정은 누가 한다. 이 역할 분담만 명확하게 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설계도도 나왔고 팀도 꾸렸어요. 그런데 집을 짓다 보면 잘못된 자재를 쓰거나 설계를 무시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거버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흔히 빠지는 5가지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5가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발이 걸려 넘어집니다. 특히 2번, ESG팀 혼자 고립돼서 끙끙 앓게 만드는 거. 그리고 5번, 1년에 한 번 보고서 낼 때만 반짝하고 많은 연례 행사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제일 위험해요. 이런 함정들을 피해야만 비로소 거버넌스가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정말 살아 움직이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냥 조직도상에서만 그럴듯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중요한 의사결정이 제때 이루어지고 누가 책임자인지 명확해서 일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작동하는 거버넌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개인의 열정보다는 잘 짜인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사회, 경영진, 실무팀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고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 ESG팀은 해결사가 아니라 조율자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게 잘 돌아갈 때 리스크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 즉 경쟁력이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구조가 ESG를 숙제에서 성장 엔진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회사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회사의 ESG 거버넌스는 그냥 벽에 걸려있는 멋진 조직도에 불과한가요? 아니면 우리 비즈니스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심장처럼 뛰는 역동적인 시스템인가요? 그 답이 바로 여러분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겁니다.